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오늘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를 예방하고서요, 당에 보면 뒤에 백드롭으로 있던 거 있죠? 이렇게 배터리 채워지는 거. 이제 그게 완전 충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몇 칸이 모자랐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으로 완전히 충전이 됐다 하는 표시를 했습니다. 뭐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이제 그 같은 배터리그램에 하얀 공백을 이렇게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대동소이가 아닌 대동단결 일심동체가 됐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됐는데, 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 발언에서 아주 미묘한 시각 차이가 나타난다. 이게 벌써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했죠. 경선 버스에 탑승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제 버스 타신 모든 분에게 안락한 경험,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게 당의 지도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같이 탑승한 분들과 치열하면서도 아주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선을 진행해서 나중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꼭 일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하고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화답도 아니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승적으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더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다. 일단 당원이 됐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국민의힘과 함께 확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모든 걸 바치고 헌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준석, 윤석열 이 발언에 초점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보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뭐 13분의 1이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경선 버스에 같이 탑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은 내가 정권 교체에 앞장서는데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지향점이 다르죠. 이것이 이제 둘 사이의 기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어차피 자기는 본선에 나가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정말 뭐 예비 경선 통과해서 본선에 나간다면 그때부터는 국민의힘 대표라는 사람은 전면에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뭐 과거에 대선 경선 기간에, 아니, 경선이 아니고 본선 기간에 당 대표라는 사람의 위치는 우리가 뭐 기억나는 거 보시면 잘 아시죠? 2017년에 문재인 후보와 추미애 대표 체제로 갔지만 추미애 대표 관련해서는 하나도 제대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대표는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이 정도의 존재인데, 자, 지금은 이준석 대표는 뭔가 본인이 하여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다. 뭐 그 의지가 청년층의 표심을 가져오겠다. 뭐 이런 거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 대표, 그러니까 당의 대선 후보를 지원해야 하는 입장인 대표가 자기 정치를 시작한다? 이런 오해를 받아서는 곤란한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속속 드러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준석의 자기 정치와 윤석열이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바로 또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요, 현실 정치에 대한 무지 내지는 경험 부족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자, 방송에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의 기습 입당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한테 솔직히 말해서 섭섭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약간의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건 뭐 기자들로서는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연한 입당이기 때문에. 물론 입당은 기정사실화돼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시시콜콜이 뭐가 섭섭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그건 기자들의 또는 앵커들의 질문에 말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글쎄 뭐 의도가 모르니까 뭐 섭섭한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섭섭하다는 걸 강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기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하게 기자들이 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 또는 상상력에 입각한 질문 이런 거를 답변을 하다 보면 결국은 당내 대선 후보들과의 갈등 관계를 촉발하는데 아주 정말 최적합
제1야당의 대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시콜콜한 답변보다는 말을 가려서 하는, 평론가가 아닙니다. 제1야당 대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런 장면이 연출됐다. 거기에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라디오에 나와서 또는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때문이 아니고, 대표실 산하에 대선 예비후보 검증단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에서는. 자, 우리 후보에 대한 방어 논리 등을 제공하려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 상대 측 공격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미리 정보를 취합하고 그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개발하는 것들이 주 임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선제적 방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네거티브 대응 아닙니까? 선제적 방어. 근데 이게 선제적 방어가 될 것이냐, 선제적 노출이 될 것이냐,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거티브 대응이라는 것의 특징은요, 보안성, 비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상대가 어떤 공격을 해올지 모릅니다. 지금 여야 간에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공격에 지금 줄리 의혹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총공세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당의 공격은요, 근거 없이 벌이는 공세가 굉장히 많을 텐데, 당 대표실 산하의 네거티브 검증단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지금 줄리와 관련한 거. 그럼 줄리를 봤다는 사람 찾아다닐 것입니까? 벌써 줄리를 봤다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봤다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봤다는 사람이 저기 미국 어디서 나타났다는데, 그런 것처럼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네거티브 검증에 대응을 하려면요, 사실은 굉장히 보안성과 비밀성, 이런 것들이 중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대응팀은 캠프 내에 다른 팀과도 소통을 안 합니다. 후보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이런 걸 알다면, 아니, 당대표 산하에 네거티브 대응팀 또는 검증단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캠프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대로 된 정보를 줬다가 그게 역이용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결국 대표가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네거티브 대응 검증단의 위원들을 대표가 선정할 텐데,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이런 사람만 가까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다른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이 정보를 조금이라도 왜곡해서 또는 비틀어서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저라도 안 줍니다, 그거는. 이런 걸 모르고 지금 검증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거티브 대응의 특징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대표단 산하에 검증단을 만들겠다? 그 검증단 자체 내에서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로 친소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검증단, 이거는요, 경선 과정에서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에 가장 치열했던 경선이 있었죠.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 경선. 근데 서로 네거티브 전 강력하게 붙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검증단이 있었다고 하면, 자, 이명박 후보의 BBK, 그 다음에 이명박 후보의 여러 가지 도곡동 땅 의혹, 그거 수사에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현실인데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겁니까? 검증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 자칫 잘못하면 두 사람의 싸움에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만약 그때 그런 검증단이 있었다면.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대표가 직접 검증하겠다?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발상이고, 각 후보 진영이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리가 없습니다. 다 사실무근 이런 정보만 제공하겠죠.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본선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선에서는 그것도 대표단 산하가 아니고 선거대책위원회의 검증단을, 네거티브 대응팀을 두는 것이죠. 이건 의미가 있는데 지금 경선 과정에서 하겠다는 거, 그건 현실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의 영역 속에서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어차피 검증이라는 것은 새 인물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최재형을 향한 검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이 이 검증단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리가 없고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검증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단이라는 이 계획 자체가 정말 현실 정치, 현실적으로 네거티브 대응팀이 어떻게 굴러간다 하는 걸 제대로 모르는 그런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오버다. 자기 정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십시오. 그럼 만약에 여기서 검증을 했는데 자 검증에 결정적 무슨 하자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이제 후보 중에 누구 하나가 자 그러면 이 검증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알지만 모른 척 하고 무조건 방어에 나설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 어차피 알려질 테니까 이 사람 잘라버리자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 대책이 나와야 이 검증단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 나와도 문제고 뭐 안 나온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무의미한 검증단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나중에 그 후보를 다 뽑았을 때 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캠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네거티브 대응팀이 선대위에 들어와서 그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전에 경선 단계에서는 그냥 경선을 관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경선의 네거티브 그거는요 대표가 신경 안 써도 각 후보 캠프에서 충분히 할 것입니다. 물론 야당만큼은 못하죠. 여당만큼은 못하죠. 여당은 지금 근거가 없는 의혹을 가지고 오늘도 무슨 부정식품 얘기를 하는데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입니다. 뭐 이재명 지사가 뭐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러는데 글쎄 그 쭉 읽어보시면 아마 귀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이라면 부정식품이라도 정말 마음껏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식품에 대한 단속은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가 검사 시절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걸 저소득층은 부정식품 먹어도 괜찮다는 것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검증이라는 건요 본선에 들어가면 말꼬리 잡기 뿐만 아니고 없던 사실도 나타나기 때문에 없던 사실도 만들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당 차원의 검증단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안성이 지켜질 리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버 그리고 불필요한 신경전 특정 후보와의 불필요한 신경전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3분의 1, 14분의 1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율에 따른 대우 25%짜리와 2%짜리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공정이 아닙니다.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물론 지지율이 앞으로 떨어지면 또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n분의 1로 대접하겠다는 이 발상 정말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체가 아마도 국민의힘의 총체적인 여권에 대한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런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잘 알지 않으면 그러면 자칫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